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우리 신경병증의 종류 및 임상 양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초신경이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제 목에서 나오는 목신경얼기,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서 나오는 팔신경얼기, 그다음 저기 밑으로 내려가면 허리신경얼기와 엉치신경얼기까지 이렇게 네 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고요.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우선 교과서 있잖아요. 책을 꺼내서 함께 확인하면서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신경이 손상됐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 신경은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감각신경도 함께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근육 운동이 약화되겠고요. 아예 못 움직인다 할지 약화가 되겠고 그쪽 피부의 감각이 소실되거나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먼저 C1부터 C4까지를 우리가 목신경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목 부위랄지 그다음에 이제 독특하게 가로막까지도 가는 신경이 여기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C5부터 T1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팔신경얼기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팔로 가는 신경들이 여기서 다 분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T1부터 T12까지 가슴신경인데 여기는 이제 갈비뼈 사이사이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나씩 나가기 때문에 얼기를 형성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팔다리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생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12부터 L4까지가 우리 허리신경얼기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넙다리의 앞쪽이랄지 안쪽으로 가는 근육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L4부터 S4까지 우리가 엉치신경얼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넙다리 뒤쪽하고 하지까지 저 아래쪽 우리 종아리까지 정강까지 다 내려가는 신경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신경얼기입니다. 우리가 cervical plexus라고 하고요. 보시면 이제 C1부터 C4까지 요 범위 내에서 빠져나오는 신경얼기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조금 이따 볼 우리 큰 뒤통수 신경이랄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로막 신경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빠져나오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팔다리 움직임과는 큰 관련은 없고요. 방금 보신 것 같이 큰 뒤통수 신경이 그쪽에 있는 피부 쪽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뒤통수 신경통, 오시피탈 뉴랄지아라고 얘기하고요. 말 그대로 목 부위가 손상을 입어서 머리 뒤쪽, 우리 뒷목 쪽에 통증이 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막 신경성인데요. 가로막은 우리가 호흡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프레닉 너브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독특하게 어깨 연관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막 신경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로막 자체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신경이 연관된 그 어깨 쪽에 통증이 많이 오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팔신경얼기입니다. 우리가 brachial plexus라고 얘기하고요. C5부터 T1까지입니다. 보시면 뭐 C5가 여기 있고 T1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얼기를 이루는데요. 이쪽 보면 이제 주로 말 그대로 이제 주로 가슴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 신경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가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팩토럴리스 메이저, 마이너, 뭐 세라투스 엔테리어 이런 근육들로 이런 신경들이 가고요. 그 다음 이쪽 보시면 이렇게 5개의 신경이 나옵니다. 보시면 머슬러 쿠타니우스, 메디안, 레디알, 엑실러리, 얼라. 그죠? 우리 한글은 더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신경들이 주로 팔로 어깨 위쪽부터 이제 팔까지 쭉 분지된 그런 신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신경들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C5부터 T1까지 해서 나오는데 이것들이 한 가지씩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뭉치기도 하고 서로 흩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여기 있는 이 5개의 신경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식도로 그려놓은 그림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신경월기의 이제 손상을 볼 텐데요. 이렇게 많습니다. 총 우리가 10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팔신경월기 분만 손상인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아기를 낳을 때 아기에게 오는 손상이에요. 이렇게 뭐 목을 잡아 뺀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팔만 하나 잡아서 뺀다거나 이럴 때 팔신경월기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첫 번째로 에르브 마비라는 게 있어요. 에르브스 파랄라이시스인데요. 보시면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팔신경월기 중에 특히 위쪽 부분 C5와 C6 이쪽이 문제가 돼서요. 문제가 되는 이제 근육이 델토이드랄지, 그다음에 슈프라스피나투스, 인프라스피나투스, 그다음에 바이셉스 브라키, 브라키올레디알리스, 슈피네이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이제 어깨의 앱덕션, 그러니까 우리가 어덕션만 되겠죠. 앱덕션이 안 되니까, 즉 우리가 벌림이 안 되고 이렇게 모음, 이렇게 꾸부정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터럴 로테이션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쪽 돌림만 가능하겠죠. 메디얼 로테이션만 가능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엘보우 플렉션이 또 마비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엘보우 익스텐션이 됩니다. 즉 반대 자세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쪽 방향들이 각각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 반대 현상의 운동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깨가 이렇게 굽혀져 있고요. 팔이 쭉 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죠. 팔이. 이런 현상이 에르브 마비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텐던 리플렉스가 소실되는데요. 바이셉스 브라키랄지 브라키오 레디알리스에서도 우리 무릎에서만 이런 그 반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근육에서도 우리 깊은 힘줄 반사가 나타납니다. 딥 텐던 리플렉스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들이 소실되는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으로요. 이제 클름프케마비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반대로 에르브와 반대로 아래쪽입니다. C8, 그다음 T1 이쪽이 마비되는 건데요. 그래서 좀 실제로도 아래쪽 우리 손목이랄지 손가락 이쪽에 플렉션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뭐 주먹이 꽉 안 쥐어진달지, 그다음 또 이렇게 팔굽이 또 이렇게 굽어지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목도 제대로 안 굽어지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독특한 걸로 이제 호너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교감신경 장애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장애가 생겼으니까 어떤 쪽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반대인 부교감의 어떤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처진달지, 동공이 수축한달지, 무한은 이제 땀이 안 난다는 거거든요. 우리 땀도 교감신경으로부터 많이 나기 때문에 땀이 안 납니다. 특히 이렇게 얼굴 쪽에, 눈 쪽에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호너 증후군, 호너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같이 두 개가 동시에, 그럼 말 그대로 팔 전체에 문제가 되겠죠. 좀 드문 경우지만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팔신경월기 외상입니다. 이제 분만 손상이 아니라 외상인데, 뭐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사고랄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림처럼, 그죠? 체중이 팔에 너무 많이 쏠리면 손상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팔에 마비가 오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슴문 증후군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신경이 이렇게 목에서 이렇게 팔 쪽으로 빠져나오겠죠. 팔신경 얼개가 빠져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클레비클이랄지 그 다음에 립 첫 번째 립 그죠? 우리 첫 번째 갈비뼈 요런 이제 사이로 빠져나가고요. 그 사이에 신경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알테리랄지 그 다음 이제 근육들까지도 이렇게 지나다니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예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시면 어깨에서부터 목이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병목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좁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이제 신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빗장 및 동맥이랄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혈액이 통하지 않아서 청색증이나 통증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혈관이 이렇게 눌리니까 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 직접 압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저린다거나 따끔거린다거나
그리고 이게 통증이 심해서 팔을 자꾸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합니다. 예, 그런 팔을 올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가슴문 증후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첫 번째 갈비뼈와 클레비클, 그죠? 이 빗장뼈 사이로 나오는 혈관과 신경의 압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긴 가슴 신경 손상입니다. 예, 롱소라식 너브인데요.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세라투스 엔테리어, 우리 앞톱니근이라고 하죠. 예, 요걸 지배합니다. 앞톱니근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캐플라를 앞쪽으로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무거운 짐 운반이랄지 외상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 긴 가슴 신경이 손상이 되면 이 세라투스 엔테리어가 앞으로 당겨주는 것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뒤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날개 어깨뼈 변형이라고 불러요. 스카플라 윙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 나온 것처럼 윙드 스카플라라고도 하는데, 결국 이렇게 스카플라가 뒤쪽으로 빠져요. 이게 우리 어깨를 뒤로 쭉 뺐을 때 스카플라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긴 가슴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스카플라 윙이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깨 위 신경 손상인데요. 이 어깨 위 신경은 우리 슈프라스피나투스, 인프라스피나투스를 지배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깨에 통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숄더 앱덕션이랄지 레터럴 로테이션이 약화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반대 현상, 우리 어덕션이랄지 메디알 로테이션 쪽으로 어깨에 어떤 운동의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팔로 가는 본격적인 신경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육 피부 신경 손상입니다. 예, 머슬로 쿠타니우스 너브라고 하죠. 자, 이 머슬로 쿠타니우스 너브는 팔과 어깨를 굽히는 근육을 주로 담당을 하죠. 야, 대표적으로 이 바이셉스 브라키랄지 브라키알리스, 그 다음에 코라코 브라키알리스, 이런 근육들의 분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측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팔굽이랄지, 그 다음에 어깨, 이런 근육들을 굽히는, 이런 관절을 굽히는 근육들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 숄더 플렉션, 그 다음에 엘보 플렉션, 이런 근육들이 위축되기 때문에 어때요? 그 움직임들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팔 가쪽에 감각이 소실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신경이 손상됐을 때 감각이 소실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즉, 아래쪽에 가쪽, 아래팔 쪽에 가쪽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바이셉스 브라키의 리플렉션이 소실됩니다. 즉, 우리 깊은 힘줄 반사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 그 위팔 두갈래근에도 있는데요. 예, 깊은 힘줄 반사가 소실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겨드랑 신경 손상입니다. 예, 엑실라리 너브고요. 예, 보시면 이제 엑실라리 너브가 해당하는 그런 근육들, 그래서 델토이드랄지 테레스 마이너 머슬, 이쪽 근육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육과 관련된 숄더 앱덕션이랄지 레터럴 로테이션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각 소실은 위팔 가쪽에 이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노신경 손상입니다. 노신경. 레디알 러브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노신경은 어떻습니까? 익스텐서, 그 다음에 슈피네이터, 이런 근육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팔 뒤쪽인데요. 우리 팔굽을 편달지, 그 다음에 손목을 편달지, 뭐 이런, 그 다음에 뒤침을 한달지, 이런 근육들이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고요. 이제 독특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토요일 밤 마비라는 건데요. 자, 뭐 세러데이 우리가 파랄라이시스라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수면시 겨드랑이 압박된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재밌는 현상인데 뭐냐면 우리가 토요일 밤에 어때요? 아주 여유 있게 잠을 자겠죠? 뭐 그러다 보면 잠을 깊이 잔달지, 또는 혹시 이제 연인끼리 잘 때 팔베개를 해주기도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팔베개, 연인의 머리가
팔을 하도 눌러서 이런 이제 압박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이제 재밌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노신경이 장시간 압박받았을 때, 겨드랑이 압박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주 리스트 드롭이라는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익스텐서가 전체적으로 약화가 되겠죠. 리스트 드롭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목 처짐 말 그대로. 왜냐하면 이게 펴이잖아요. 손목이랄지 이런 것들을 펴야 되는데 손목이 떨궈지는. 손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손목을 들지 못하고, 즉 펴지 못하고 떨어지는 현상이 리스트 드롭이 되겠습니다. 노신경 손상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테니스 엘보우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쪽 우리 편근 쪽과 관련돼 있어요. 사실은 이거 편근의 이제 손상인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신경 쪽보다는 사실 근육 쪽, 근육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더 커요. 그런데 어쨌든 이 근육이 우리 편근, 이 편근들이 결국 노신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우도 이쪽과 관련된 것으로 넣어봤습니다. 어차피 테니스 엘보우 때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될 거 아닙니까? 그 통증을 이 노신경, 레디얼 러브가 느끼게 된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여기 함께 테니스 엘보우도 넣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신경인데요. 예, 얼라너브가 되겠죠. 이 얼라너브는요, 이 아래팔 쪽에 좌쪽의 일부 근육, 그리고 그다음에 손가락이랄지 손바닥에 있는 근육들에 주로 분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플렉스 카피 얼라리스랄지, 그다음에 플렉서 디지토름 프로펀더스, 특히 플렉서 디지토름 프로펀더스 같은 경우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굽힘에만 관련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손가락 내부에 플렉서 근육들, 이것들이 자신경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손상됐을 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현상으로 클로우 핸드라는 현상과요. 그 다음에 레디얼 디비에이션, 즉 좌쪽으로 굽히는 그런 근육들이 손상됐기 때문에 노쪽 치우침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클로우 핸드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까마귀 손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예, 그래서 또는 이제 갈퀴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좌쪽에 있는 근육들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좀 근육이 짧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만 이렇게 굽혀지는데 이것이 마치 뭐 갈퀴 모양 또는 이제 까마귀가 그죠? 뭐 먹이를 잡을 때 또는 뭐 이렇게 나뭇가지를 잡고 있을 때 이런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정중신경 손상입니다. 예, 메디안 너브죠. 자, 보시면 이 정중신경은 자신경 일부 이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래쪽 팔의 굽힘을 담당합니다. 손가락이랄지 손목의 플렉서 근육들을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이제 중요한 증상들이 손목굴 증후군, 카팔 터널 신드롬, 그다음에 이제 베네딕션 핸드, 성호긋기 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원숭이 손 또는 유인원 손이라고 부르는 에이프 핸드가 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손목굴 증후군, 카팔 터널 신드롬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굽힘근 지지띠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쪽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예. 이거에 의해서 이 밑으로 이렇게 정중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양쪽으로는 뭐 근육들이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손목뼈도 있겠고요. 아래쪽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좁은 틈을 통해서 빠져나오는데 만약에 손목 쪽에 무리가 간다거나 그 다음에 뭐 손목을 뒤트는 동작을 반복한다거나 이러면 이 정중신경이 이제 눌리겠죠. 그래서 이제 통증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손목이 아프다, 뭐 팔이 저리다 라는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손목굴 증후군, 카팔 터널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뭐 터널 신드롬, 터널 증후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호긋기 손이랄지 또 원숭이 손, 또 유인원 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특히 이제 성호긋기 손은 정중신경 손상일 때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손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우리 마치 성호를 긋는 그런 손가락 모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호긋기 손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중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손가락 일부
이렇게 손가락이 나뉘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손은요, 또는 유인원 손이라고 불리는데, 이건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노신경과 정중신경이 동시에 마비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모양이 마치 원숭이처럼, 그래서 손가락 끝마디랄지 이것도 역시 손가락 모양이 좀 어정쩡하죠.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완전히 펴진다거나 이러지 않고 이런 근육의 위축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손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팔, 그 다음에 어깨 관련된 이런 신경의 손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